잠들기 전 듣는 이야기. 콩쥐 팥쥐. 아주 먼 옛날 산과 들이 넓게 펼쳐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운 햇살이 마을을 환하게 비추곤 했습니다. 그 마을 한쪽에는 작은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음씨 착한 소녀 콩쥐가 살고 있었습니다. 콩쥐는 늘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집안일을 돕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콩쥐의 마음속에는 늘 작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콩쥐의 어머니는 오래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린 콩쥐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콩쥐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콩쥐를 혼자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마을의 한 여인과 다시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사실이 콩쥐에게도 조금은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겉으로는 상냥한 척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콩쥐에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오고 장작을 나르고 밭일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팥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늘 편하게 지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처가 늘어나고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콩쥐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며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를 조용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 콩쥐는 늘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쓸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밥을 준비하는 일도 모두 콩쥐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새어머니의 마음에 드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콩쥐야! 어느 날 아침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커다란 물독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독에 물을 가득 채워라. 콩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독 아래쪽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물을 부으면 그대로 줄줄 새어나올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콩쥐는 잠시 망설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콩쥐는 몇 번이고 물을 길어 독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금세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콩쥐의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발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도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래도 콩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콩쥐는 우물가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고 해가 기울면 새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생각에 콩쥐의 눈에서는 작은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콩쥐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콩쥐 앞에 작은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두꺼비는 콩쥐를 바라보며 천천히 독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난 부분에 몸을 꼭 붙였습니다. 마치 구멍을 막아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콩쥐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콩쥐는 다시 물을 길어 독에 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준 덕분이었습니다. 콩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을 가득 채운 콩쥐는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를 불러 세우더니 커다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벼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벼를 오늘 안에 모두 찧어라. 새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콩쥐는 절구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절구공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한 번 벼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속의 벼는 너무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찧어도 줄어드는 기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햇살은 점점 기울어가고 콩쥐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작은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콩쥐는 절구 옆에 조용히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늘 안에 이 많은 벼를 모두 찢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콩쥐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콩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리운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느릿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콩쥐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황소 한 마리가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황소는 콩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절구 옆으로 다가와 발로 절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소가 절구를 움직이자 벼는 순식간에 하얀 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끝이 보이지 않던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항아리 속의 벼는 모두 하얀 쌀로 변해 있었습니다. 황소는 일을 모두 마친 뒤 조용히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제 괜찮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콩쥐는 두 손을 모아 황소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 콩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을원님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잔치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팥쥐와 새어머니도 화려한 옷을 꺼내 입으며 즐거운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콩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콩쥐를 불러 커다란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콩과 팥이 뒤섞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모두 골라놓아라. 다 끝내기 전까지는 절대 밖에 나갈 생각 마라. 그렇게 말한 뒤 새어머니와 팥쥐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콩쥐는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콩쥐는 바구니 앞에 앉아 조용히 콩과 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오늘 안에
다 고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참새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새들은 콩과 팥을 쪼아 가르며 순식간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콩쥐는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이 모두 끝났을 때 콩쥐 앞에는 반짝이는 옷과 고운 꽃신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콩쥐를 위해 준비해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콩쥐는 조심스럽게 꽃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은 콩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쥐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둘러 뛰어나오던 중 그만 꽃신 한 짝이 발에서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고을원님은 잔치에서 발견된 꽃신 한 짝을 들고 온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신의 주인을 찾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신어보았지만 누구의 발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콩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팥쥐도 신어보았지만 꽃신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콩쥐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꽃신을 발에 신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꽃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콩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로 콩쥐는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덕분에 마침내 행복한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콩쥐는 따뜻한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작은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콩쥐는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